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특화 팀장 김명규라고 합니다. 네, 우리 김명규 팀장님은 이제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으신데 네, 기존에 이제 부동산 하신 이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매매 위주의 전문가가 아닌 좀 나만의 좀 특별한 네, 네. 전문가로서 네, 포지션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만의 특별한 장기라고 한다면 이제 도심권에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도심권에 있는 토지라든지 그다음 레저형 부동산, 숙박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발로 뛰고 또 그 가까운 소정이라든지 양평 그리고 가평 쪽에 있는 레저형 부동산에 대한 물건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기업들이 이 레저형 부동산으로 투자할 경우에 또 좋은 연결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 모신 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네. 승계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자산을 좀 자녀들한테 좀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법인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기존에는 이제 딱 있는 부동산만 이렇게 승계해주는 것 쪽으로 컨설팅을 했다면 네, 네. 뭔가 또 이제 새로운 물건 앞으로 좀 비전 있는 것들을 네, 네. 좀 자녀들이 네, 네. 구입함으로 해서 자산을 좀 늘려가는 거 네, 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오늘 네. 좀 모시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네. 오늘 이제 주제를 가족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제 승계하는 거 네, 이런 네. 부분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네, 네. 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뭐 가족법인 부동산 이게 금방은 좀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네. 풀어 가실지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자산가들이 그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네, 이게 네. 이제 개인으로 넘겨주기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다. 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제 법인이에요, 부동산은. 네, 네. 이제 그렇지만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또 주식으로 넘기는 것도 네, 네. 이게 또 상속세나 증여세가 크지 않아서 네, 네. 둘 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네. 나는 이제 지금 개인이에요. 네, 아직 네. 법인은 아닌데. 네, 네. 자, 이런 분들이 자녀에게 이 부동산을 네, 또는 네. 자산을 네, 네. 승계할 때 좀 세금을 적게 하면서 네, 또 네. 자녀의 자산을 좀 늘려주는 네.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왜 했겠습니까? 아, 네. 항상 네. 대안은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개인이 자녀법인, 특히 가족법인, 가족의 구성원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은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하죠. 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부를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가족법인에게 가장 이제 개인이 가격이 있는 물건을 넘겨줄 때는 당연히 양도세가 항상 붙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사고 팔 때. 네, 네네. 맞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그래서 유상으로 넘길 때는 당연히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무상으로 넘길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래서 이 법인의 개인이 부동산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양도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단 이제 자녀가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세 2월 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팔기 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2월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도인데 첫 번째로 바로 양도를 할 경우에 양도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 현물출자로 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최종 매각되기 전까지 유보를 시켜놓고 그다음 자녀법인에게 이제 신설법인에게 부동산을 이전 양도를 했을 경우 취득세도 75% 정도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만큼 탁월한 제도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가 개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법인화 시키는 게 1단계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제 대부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부동산만큼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 네, 네. 부동산 자체를 네, 네. 현물로 네, 네,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현물 네. 출자를 많이 선택들을 하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이제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주식회사로. 그렇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부동산이 네. 주식으로 바뀌고 자녀법인의 주식을 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법인이, 네. 그러면은 내 부동산은 이제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주식으로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법인 여기서 네, 네. 이제 뭐 자녀법인이 좋겠죠. 자녀가 주식이 많을수록 네, 네. 그럼 이 자녀법인 쪽으로 뭔가 이제 자산을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옮겨가는 방법에서 뭐 개인보다 유리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법인이 옮긴다면 당연히 양도세율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이제 법인세가 법인세로 이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개인에게 자녀에게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할 때 그 시가 평가를 굉장히 감정 평가를 일반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자녀에게 이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부과가 되겠죠. 법인이 자녀 법인에게 넘기는 자산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가 되고 이제 그 법인이 이제 자녀에게 그 자산을 이제 리스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모법인은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만큼 사업용 자산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가 절감이 되고 자녀법인은 뭐 그 물려받은 이전된 자산으로 이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물려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그 내가 이제 부동산만 있고 임대업만 한다. 네, 이런 네.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은 못 받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양도세 2월 가세도 이게 이제 내년 세법 개정안에 나온 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이제 제외한다라고 네네. 한다면 양도세 2월 가세도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조금 네, 이제 네. 부동산 법인들이 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면밀히 네.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세법 개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미리 유튜브를 네. 통해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 법인에서 네. 이제 자녀 법인에 내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한다. 네, 네. 그럼 보통 이제 자녀 법인은 돈이 없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냐 대표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녀 법인의 자금을 좀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 부분의 자금을 네. 만드는 방법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빌려주는 방법? 증여 네. 비과세 한도인 이자가 1억의 한도 내에서 대여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1억의 원금 인정 이자의 네. 당좌 차입 이자율이라든지 이 이자율을 적용해 보면 4.6%를 적용해 보면 21억 정도가 나오죠. 21억 정도. 예. 21억 정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자녀 부분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에 따라서 또 한 100억 이내의 자산들은 충분히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자녀 법인에게 이제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은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네, 활용해서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모 법인이 네, 네. 이제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 법인일 때 유용하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첫 번째 단순히 이제 건물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이제 현물 출자해서 네, 네. 자녀법인 쪽으로 서서히 예. 이게 이제 지분으로 되면 뭐 지분 넘길 때 취득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서서히 이렇게 간주취득세만 이제 피해가는 예. 네, 그렇죠. 넘기는 작업이 네.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녀법인에서 이 모 법인의 주식을 조금 사들이고 네, 네. 큰 금액 아니더라도 네, 네. 좀 사들이고 그 다음에 뭐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차등 배당 범위 중에서 뭐 우리가 뭐 인당 1억 연간 네, 요 네. 한도에 걸리지 않게 네, 네. 그리고 뭐 자금도 대여해줬을 때 뭐 이 주주별로 이익이 1억 넘지 않게 네, 네, 뭐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좀 섞는다면 네, 네. 1년에 몇 억씩 넘어가는 거는 뭐 네, 네. 크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유하다가 자녀법인에서 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네. 예, 또 아까 이제 21억까지는 네. 네. 이제 이자가 1억이 안 넘으니까 네, 그 정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자녀법인에서 이 모법인의 부동산을 뭐 취득하고 나면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서 또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연스럽게. 네, 네. 네, 현금 그래서, 창출 단위가 되는 거죠. 네,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사실 임대업만 하면은 뭐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네, 많지가 네. 않은데 네. 요거를 지금 두 번째 설명해 주실 네. 이제 모법인이 네. 그냥 일반 법인이다. 네, 네. 그런데 부동산이 있다. 네. 네. 그 역으로 말하면 나는 임대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좀 다른 사업을 좀 같이 영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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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새 이제 길 가다 보면 네. 길가에 뭐 엄청나게 큰 이제 뭐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게 많이 세워졌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왜 저렇게 저런 게 많이 세워졌나 네, 이렇게 네. 왜 저렇게 유행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사업이 되겠죠. 네, 네, 예, 맞습니다. 부동산이면서 네. 그거는 이제 사업용 자산이다 보니 네. 예, 가업승계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알고서 그렇게 크게 하지 네, 않았을까. 어제 국정감사 자료에 모 의원이 네. 언론에 네. 배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사 새 노릇에서 그 자료를 인용을 해서 네. 보도를 한 걸 봤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한참 그 가업 상속 공제 할 때, 네, 네. 증여 특례든 그런 제도를 할 때 네. 초창기에 이게 카페가 됐었다가 이게 네. 다시 이제 그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가 네. 이제 틈새를 이용한 게 네, 네, 네. 예, 그런 이제 베이커리 네, 네. 같이 네, 네. 하는 큰 제조를 같이 하는 네, 네, 네. 그런 이제 기업형으로 맞습니다. 예. 네. 해서 대규모의 그렇죠. 카페는 길 가다 보시면 굉장히 그러면 이제 지나가시면서 네. 아 저런 촌동네 카페를 해서 이게 돈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네. 뭐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네.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뭐 가치 상승이나 네. 또 이게 이제 승계가 가능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투자 측면에서 예. 바라보면 상속 측면 여러 가지 그렇죠. 사업적인 부분만 아니라 여러 예, 가지 변수가 끼어 있는 거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임대업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가에서 어떤 세제 혜택을 거의 못 받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사업을 같이 좀 네, 네. 한다면 네, 뭐 네. 국가에도 기여하는 일이고 네, 사업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세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네, 네. 이런 거를 아마 우리 팀장님이 네. 잘 컨설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아우, 열심히 준비하고 네, 항상 또 좋은 네. 자료,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대표님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것 중에서 네. 예전에는 제조를 했었어요. 네. 제조를 해서 사옥 그런 사옥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제조가 잘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옥이 거의 이제 임대가 더 많아지는 네, 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다. 네, 네. 이제 승계를 좀 하고 싶다. 네, 근데 네. 이거는 또 가부상속공제가 임대업은 안 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골치 아픈 부동산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동산도 네, 네. 그런 회사에서 예전에는 사옥으로 썼지만 네, 네. 지금은 뭐 거의 사옥으로 일부만 쓰고 있다면 네, 이런 부동산도 이런 자녀 법인을 좀 활용해서 네, 네.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문금 쪽에서. 그러면 더 좋은 게 아까 이제 사업을 실제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아까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할 때 꼭 현금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제 부동산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을 활용해서 또 사내근로복지금을 활용해서 좀 승계 과정 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자녀들에게 네, 네. 이런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내 근로복지금이 세 절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게 이제 법인의 운명공백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까지 그러니까 같이 이 가야 엑시트를 할 네. 수가 없는 네. 그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돼야지만이 네.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산을 이전했을 경우에 이 자산이 이 법인이 영업 종료 그러니까 청산되지 않는 청산되기까지는 같이 오래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동성의 제한이 있어서 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이전 내가
나중에 그거를 현금화 유동화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거기에서 승부수를 볼 수도 있겠지만 기금에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처분권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이제 회사의 부동산은 사금복에 넣으면 안 되고 한번 그거는 생각해 봐야 네, 되는 문제. 일단 사금복을 출연을 하는데 네.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자녀법인에서 이 사금복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금복에서 네. 할 수 있는 이 부동산을 활용을 해서 이 사금복에 대한 직원들의 복리 혜택이라든지 휴양시설로 직원들에게 그 사용권이라든지 회용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자녀법인이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녀법인에게 그런 어떤 모법인의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자녀에게 일감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자녀법인의 매출은 당연히 상승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모법인에서는 법인세 절감 혜택 그 다음에 직원들이 쓸 비용 그러니까 레저에 쓸 비용을 대신해서 써주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떤 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보전이 되고 자기 이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어떻게 보면 더 증가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자녀법인들이 뭐 이게 요새는 제조 같은 건 좀 이제 수익도 안 나고 어려우니까 네네. 자녀법인의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기금들의 어떤 복지들을 지원하는 거. 네네. 네. 대표적인 게 뭐 호텔, 펜션, 리조트 네네. 이런 거를 자녀법인에서 뭐 사용권을 뭐 이걸 사든 네네. 뭐 사용권을 본인들이 갖던 간에 이렇게 해서 기금 쪽으로 이제 네, 복지 기금에서 혜택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용역비를 자녀분. 받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녀법인의 이제 회원권을 구입을 해주고 모법인이 그걸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직원들에게 일정 1년에 이제 계속 자체적으로 이제 자녀법인은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남은 여분의 어떤 그런 룸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분의 그런 것들은 모법인의 직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활용처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의 안정적인 모법인의 안정적인 매출처가 생기는 거고 또 자기는 뭐 자녀법인은 당연히 수익 사업으로 계속해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법인의 임대 수익으로만 하는 것보다 어떤 투자 수익형 부동산을 한두 개 더 만들어서 캐시플로우를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비도시권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라든지 이런 어떤 상속이 가능한 그런 다양한 물건으로 변경시킬 수 있어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빌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을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네, 사업을 한다는 건 대부분 어렵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네. 좀 이제 부동산만 하시던 분들은 이런 거에는 조금 이제 정보가 이제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위탁 수익형 부동산 이제 호텔이나 레저 부동산은 이제 일반 임대형 부동산 같은 게 관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임차 계약만 맺어서 세금 계산서 수수만 하면 되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런 부담은 뭐 위탁 관리들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뭐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들은 제가 또 헌정 부동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네. 요새는 설명드릴 수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관리해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막 빌딩주들이 네. 빌딩주지만 실제 생활은 뭐 네.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고 뭐 임대료 챙겨야 되고 근데 저희도 이제 MOU 체결한 데가 그걸 다 해주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정말 뭐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진짜 건물주다운 네. 퀄리티 높은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네. 그 업체에서 대행을 해준다. 네, 네, 맞습니다. 일부 비용을 좀 지불해도 그게 네, 네. 이제
훨씬 더 생활에는 네. 나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병원장님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하셔서 자기 건물 갖고 막 이게 이제 순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내 건물에서 내가 영업을 하면 이거에 대한 임대료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자녀가 이 건물을 소유한다면 네. 네. 자녀한테 이제 임대료를 주고 네. 네. 맞습니다. 자녀는 자산이 늘어나고 네. 단지 저는- 그동안에 그게 어려웠던 거는 그럼 자녀가 이 부동산을 사가야 되는데 네, 네. 아니면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증여세 너무 비싸고 네. 네. 사가려니 사갈 돈이 없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부모님 법인과 자녀 법인 네. 뭐 원장님들은 뭐 건물이 있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병원 건물 네. 네. 예, 그런 건물도 자녀한테 승계를 함으로써 네. 원장님의 그런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줄고 네. 네. 왜냐하면 임대료만큼 또 이제 경비 처리가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수익이 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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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건물주 특히 이제 건물을 사업을 하는데 쓰신다면 네. 네. 요거는 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네. 네. 준비들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들도 제일 좋아하시는 게 몇 년 전에 이제 공장 부지를 자녀들한테 많이 넘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마워들 하세요. 네. 네. 그때는 또 다 공시가로 넘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네. 예, 아주 저가로 네, 자녀들이 받았고 네. 네. 그걸 갖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임대료가 있으니까 네, 다 뭐 5년 돼서 임대료 다 내고 해서 자연스럽게 승계가 돼서 네. 근데 네.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땅값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 자산보다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평균은.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이렇게 줄지 않는 한은 네. 네. 자산은 상승되기 전에 얼렁얼렁 이전하는 것이 네. 자산이 맞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방법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강남에 이제 1세대 건물주들이 이제 2세대에게 자산을 승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이제 법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정일가압승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인들이 컨설팅을 해줘서 웬만해서는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계 차원에서 법인을 활용하는 부분도 좋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 법인이 이제 부동산 임대법인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승계가 이제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업 상속이라든지 증여특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 임대법인을 어떻게 일반 법인화 시키느냐. 시키고 그것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서 승계를 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자산가들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우신데 네. 지금 이제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네, 또 맞습니다. 연구하고 많은 솔루션들을 네, 네.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법인이라서 할 수 있는 진짜 세금 혜택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네.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꼭 막 공장 돌리고 이런 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네, 네. 플랫폼 사업도 많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런 사업을 같이 네, 네. 혹은 자녀 법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직접 부의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주주로만 참여하고 네, 네. 또 실제 일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조건을 갖춘다면 네. 일반 법인으로서 똑같이 중소기업 혜택을 네. 누릴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절세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네. 그 사업 아이템도 가장 리스크가 가장 적으면서 네. 안정적인 어떤 뭐 임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아이템을 세팅해 주며 그래서 이제 가압승계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해서 소장님하고 좀 네. 그렇죠. 이게 자산이 한번 네. 넘어갈 때 보통 이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뭐 최고 세율이 지금 45%, 지방세 포함하면 49.5%, 네, 여기다가 4대 보험까지 하면 거의 60%란 말이죠. 네, 네, 그럼 맞습니다. 뭐 그냥 50%라고 잡고 네, 내가 벌 때 50% 세금 내고 네, 네. 그렇죠? 넘겨줄 때 또 50% 세금을 내요. 네, 네. 75%. 네, 네. 예, 그래서 한 세대가 건너가면 이게 이제 25%로 줄어들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줄지 않게 하는 게 그 수익을 법인에 남겨놓고 네네. 법인의 공제를 활용해서 넘기면 네네. 이게 고스란히 다음 세대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제도들을 활용한다면 네네. 개인으로는 이게 한 세대 갈 때마다 75%씩 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네네. 나름 알아보고 지금 네. 예, 카페도 많이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네네. 하고 있으신데 네. 항상 이게 이렇게 우리 자산이 아주 많으면 많은 곳에서 좋은 정보를 주는데 네. 보통의 자산가들 네. 예, 한 100억 내외 뭐 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같은 채널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네네. 내 상황에서 네네. 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을 네.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용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생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AI라든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코로나 시즌에 이제 현금 창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이제 손바뀜이 좀 강남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가격에 민감도가 높은데 법인 같은 경우 개인보다는 훨씬 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 법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이 되면 들어오는 법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부장 업체라든지 이런 AIPT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옥에 니즈가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또 사옥도 좋은 사옥도 또 바로 매칭시켜 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 사업만 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가업 승계의 조건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방법들, 네 그런 것들 이 쌍방의 좀 이 수요가 다른 거잖아요, 관점들이. 그래서 제조 반도체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 사옥의 니즈들을 좀 해결해드리고 이제 강남 임대법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엮어서 드린다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좋은 어떤 절세 혜택이라든지 상속세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회사 그쪽 법인에서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 서로 사업자 간에 뭐 여기 같이 사업을 합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그러니까 구입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업을 이제 비즈니스로 해서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반도체 아니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붐이 일어났을 때 현금 창출을 많이 확보한 기업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게 이제 사옥이죠. 그런 부분 같은데 이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출구를 잘 모르거나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니즈들을 좀 저희들이 발굴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차원 이런 차원이고 그다음 이제 강남 이제 부동산 소유 강남 소유 임대업만 하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승계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 매각에 대한 엑시트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좋은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승계 전략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옥이 필요한 어떤 제조법인들하고 매칭도 한번 더 잘 연결시켜 드리면 부동산 그 출구 전략이 여기는 잉여금 출구가 전략이 되고 여기는 부동산 출구 전략이 되기 때문에 상호 좀 교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법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게 잉여금이 추구되지는 않고 그냥 법인의 자산이 그렇죠. 현금이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매력도 든든하죠. 강하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좀 사고 싶어하는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절세 차원이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이제 부동산 니즈, 부동산 욕구들이 있는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중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뭐 지금 팔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게 이제 양도세 때문에 못 파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워낙 크니까. 네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양도세를 줄이는 건데 네.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거의 없지요. 네,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을 좀 활용해서 네네.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양도가 아니어도 그냥 자산, 가문의 부동산, 요새 가문의 부동산이 인기더라고요. 네네. 대대손손 네네. 갈 수 맞습니다. 있는. 그렇게 네. 하려면 여기서 이제 공제가 되는 사업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자녀 법인에서 아까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 매입이라고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호텔, 관광 펜션, 뭐 베이커리, 카페, 리조트. 근데 이런 호텔이나 리조트는 이제 단위가 크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 분양을 받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 몇천 평의 한 2, 3천 평의 토지에 리조트 사업, 뭐 캠핑장 아니면 뭐 그 워크숍 할 수 있는 어떤 연수원, 예, 연수원 뭐, 뭐 한 2, 30년 구묘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글램핑장, 뭐 낚시터 이런 홍천에 그렇게 이제 홍천강 주변에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6, 70억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억? 100억, 예, 100억. 그렇게 캠핑장이 100억씩이 나요? 아니. 그거 이제 리조트. 리조트. 예, 이제 네. 수변 구역을 점용권을, 물사용 점용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보트나 이런 것들, 호텔과 같이 있고, 강변에서 이제 수상 레저 시설을 갖추고 그런 어떤 시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100억대가 되는 거죠. 100억대, 120억. 그 이제 북한강이나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물건주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런 이제 부모님은 돈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자산에 좀 투자를 해서 네네. 이것을 이제 사업화 시켜서 네네. 네. 그런 세제 혜택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네. 승계를 해주는 네네. 방법을 구사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보통 이제 관광호텔은 뭐 관광호텔도 이게 뭐 증특이나 상속공제에 해당이 되나요? 관광호텔도 상속공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뭐 거의 뭐 상익성이 아니면은 네네. 다 해당이 되는데 네. 임대업 이런 거 빠지고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대표님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저희도 항목이 많아서 다는 못 외우지만 네네. 요거를 좀 추려서 네네.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자산을 지키는 거니까 요런 어떤 사업이 내가 또 관심 있는 부동산하고 네네. 연결이 돼서 네. 나중에 다음 세대 넘어갈 때 세금 없이 넘어갈 수 있나 요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는 뭐 주로 이제 가업승계 하시는 분들이 제조업 쪽 대표님들이 많이 의뢰를 해줘서 그쪽만 봤는데 네. 오늘 이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부동산 쪽도 얼마든지 잘만 우리가 사업화 시킨다면 네네. 예, 이런 승계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세금 때문에 줄지 않고 네.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부동산도 뭐 건물주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할 만큼 건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얼마나 가치를 높이냐가 요새는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나중에 그냥 오를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반 내고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다음 세대 넘길 때 네. 세금을 안 내고 넘길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염두하고 부동산 구입 때부터 네네. 하는 거는 실질적인 실효 수익이 훨씬 높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예. 네. 갈수록 이제는 뭐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이것을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의뢰하시는 게 부동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농업법인 설립을 많이 의뢰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농업법인을 이렇게 활용했을 때 뭐 네네. 어떤 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대표님들이 농업법인에 관심들이 많으실까요? 우선 농업법인 신설했을 경우 법인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사업을 했을 경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면제가 되고 이제 부대 사업, 농업 외에 이제 뭐 농촌 체험 활동이랄지 이런 요새 많죠. 체험, 그런 6차 사업을 산업. 할 경우는 취득세, 부동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 50%도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나와 있는 시설 관련 자금, 운영 관련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농협을 통해서 농업 종합금융이라고 해서 최대 뭐 25억에서 30억 정도 운영자금, 저리로 구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렇게 해서 농업법인을 세워서 관광농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최대한 20억에서 30억 저리로 아주 융자를 받는 좋은 어떤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도심권에서 도심 핵심 알짜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휴양 레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비도심권에서 그 조망이 좋은 그것을 선택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알짜 지역, 그다음 내가 쉴 수 있는 곳, 이 두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할 때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준비하신다면 지금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상당히 오래 하시면서 참 억울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게 됐으니 맞습니다. 너무 속상하다. 근데 처음 사업 초기부터 이런 계획이나 또 어떤 미래를 보고 좀 솔루션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법인을 했을 때 자녀법인이 대부분 아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녀법인 설립한 게 의미가 없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법인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제 이런 컨설팅이 중요한 시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신 게 우리 뭐 호텔, 관광 펜션, 뭐 베이커리, 카페, 리조트. 근데 이게 꼭 클 필요는 없다. 소규모로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직접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주주로만 참여하면 되니까. 우리 자녀는 뭐 전문직인데 어떻게 이걸 하냐? 자녀는 주주로. 그리고 병원 원장님들도 요 상하금복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방법이 그 펜션이나 뭐 이런 아까도 말씀 펜션 같은 경우 이제 토지를 넓게 가지고 있는 펜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펜션을 멸실하고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휴양시설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좋은 토지는 사금복의 이제 자금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자녀법인을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휴양시설, 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서 휴양시설로 개조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자산가나 우리 대표님 중에서 부동산 뭐 사옥, 근데 지금은 사옥으로서 기능이 없다거나 아무튼 이런 부분들 또는 나는 자산이 많은데 우리 자녀는 자산이 없어서 이거를 줄여도 증여세 낼 돈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대표님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지만 특히 유형자산, 그 기업의 자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절세해서 손실이 가장 적게 다음 세대로 이전하고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다음번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